저는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 93공원이라는 곳에 있어요. 3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녔거든요. 그래서 각 도시별로 한 달 아니면 석 달,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어요. 그래서 그 다니는 동안 여러 가지 노하우가 좀 생겼거든요. 먼저 생활비예요. 디지털 노마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사용합니다. 보통 숙박비가 가장 많이 들고요. 그리고 음식이죠. 그 외에 교통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숙박비가 나라마다 천차만별인데요. 일단 저렴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0, 6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런던이나 파리 같은 물가가 비싼 도시는 숙박료가 한 달에 최소 150부터 시작해요. 그래서 150에서 많게는 300만 원 정도가 되죠. 저렴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집이라든지 독단적으로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원룸을 구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물가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방 하나 빌리는데도 보통 150만 원, 200만 원이 듭니다. 특히 도시의 중심이라는 말이죠. 그래서 숙박비가 아주 비싸요. 여행을 할 때 그 나라에서 중심이 되고 편리한 곳을 숙박을 저렴하게 하고자 한다면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페이스북에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. 그래서 페이스북에 예를 들면 파리에서 렌트를 구하는 사람들, 세입자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들이 있거든요. 그곳에서 방을 구할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보다는 더 저렴합니다. 문제는 가짜도 많아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.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방을 구하게 될 때는 그 방을 내놓은 사람의 그 프로필을 보고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왕이면 현지인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도시에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원어민 친구에게 내가 어디에 한 달 동안 지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렌트 정보를 달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도와줄 겁니다.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. 저의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 지인들의 집에서 한 달 또는 두 달 이렇게 지낸 적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보통 그 나라의 지인들을 먼저 사귀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.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나라의 현지인을 사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친구가 되는 방법도 좋습니다. 물론 그러려면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죠. 이렇게 해서 숙박료를 저렴하게 100만 원까지도 아주 비싼 곳이라면 200만 원에서 150만 원,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숙박을 정했다면 그 다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행자 보험일 것 같아요. 그렇죠? 저의 경우에도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기 전에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. 한 6개월 정도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. 그렇게 여행자 보험을 들고 난 다음에 그 여행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꼭 내가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될까?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 여행자 보험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도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할수록 여행자 보험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해외여행을 한 달 또는 두 달 생활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잖아요. 그런데 그 사전에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지 많이 알게 되거든요. 그러면 사고 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예를 들면 뭐 도난을 당한다든지 뭐 소매치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. 그래서 여행자 보험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. 그러면 여행자 보험만 줄여도 상당한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. 그냥 여행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로 휴대폰입니다. 휴대폰은 여분으로 하나를 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소매치기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분으로 휴대폰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. 또 만에 하나 휴대폰이 중간에 고장날 수도 있거든요. 해외에서는 한국 휴대폰을 수리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. 어느 장벽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이 비싸요.
특히 제가 들고 있는 이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도 못 고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고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삼성에서 휴대폰 부품을 공수받아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고 3주, 한 달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비용이라든지 시간도 만만치 않죠. 그래서 이왕이면 여분으로 휴대폰을 꼭 하나 이상은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커플로 두 사람이 여행한다 그러면 폰이 3대 있을수록 좋습니다. 그래서 만에 하나 소매치기를 당하더라도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여분의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. 인터넷 사용하기 위한 유심칩은 그 2개의 휴대폰 중에서 내가 잊어버려도 되는 휴대폰에 끼우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시고 소매치기 당하더라도 뭐 그저 그대로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원래 자신의 더 좋은 휴대폰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. 그리고 또 유심칩을 사가지고 그대로 끼우면 되니까요. 그렇게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. 네 번째로 해외에서 인터넷 뱅킹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공인인증서라든지 OTP 이걸 꼭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가 소소한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. 예를 들면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갈 때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을 미리 백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만에 하나 사태를 위해서 말이죠. 만약에 인터넷으로 업무를 봐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숙소에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인터넷 속도는 미리 그 숙소를 예약하기 전에 그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런 경우 주의할 게 집주인에게 물어보면 집주인들은 정확한 속도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신이 계약한 그 인터넷 속도, 예를 들면 100메가바이트라고 하면 그냥 우리 집 인터넷은 100메가바이트입니다.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걸 굳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. 집주인에게 인터넷 속도 사이트를 알려줘서 여기서 적정한 인터넷 속도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저희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예약하기 전에 항상 그 집주인에게 인터넷 속도 측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. 그래서 집주인이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 사이트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보내줍니다. 그러면 대다수 이해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정확한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인터넷 속도는 30메가바이트 그 이상이면 좋습니다. 신용카드는 2장 이상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와이어 바이올릿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거든요. 좋은 점이 내가 와이어 바이올릿 카드 안에 현금을 충전하고 난 다음에 그 충전된 현금을 현지 금액으로 앱으로 사용해서 환전이 바로 가능합니다. 그렇게 환전해서 그 와이어 바이올릿 카드로 해외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여행할 때마다 가장 번거로운 거 하나가 되겠네요. 캐리어입니다. 캐리어 무게죠. 제한이 20kg, 23kg 이렇게 되거든요. 캐리어와 그리고 작은 가방이죠. 한 7kg 아니면 또 10kg까지도 될 수 있는데 캐리어 20kg 아니면 23kg짜리 하나랑 그리고 자신의 가방,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한 작은 백을 함께 소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항상 23kg 꽉꽉 채워서 다녔거든요. 캐리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드라이기라든지 그리고 옷은 기본이고 신발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. 처음에는 3개를 가지고 다녔어요. 그런데 3개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 이것도 무게가 하나의 신발 한 켤레가 보통 1kg 가까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줄이고 조금씩 줄여도 23kg를 맞추기가 그리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캐리어도 적당한 무게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팁이라고 할까요? 항공권을 조회할 때 예를 들면 하나의 국가에 갔다 오시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에도 같이 가신다 그러면 멀티 도시로 해가지고 한 번에 예약하는 것이 따로 예약하는 것보다 더 저렴합니다. 이 여러 국가를 여행하신다 그러면 여행하시는 국가를 전부 같이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까지 해외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다른 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